자, 최근 정부에서 각종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을 또 올린다고 합니다. 세금이 또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겠죠. 아파트 그리고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세금이 또 늘어나게 생긴 겁니다. 언제부터? 내년부터 말입니다. 심지어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대 규모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 이제 앞으로 정말로 큰일이 났습니다. 왜 그렇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국민들이 지금 생계 유지를 위해 가지고 자기들을 위해서 쓸 그 소비할 돈조차 부족한 판인데 힘들게 뼈 빠지게 돈을 벌어오면은 나라에 전부 다 세금으로 뜯기게 생긴 겁니다. 당연히 큰일이 난 거죠. 자, 그리고 잘 보세요. 세금만 오르는 것 아닙니다. 건강보험료도 올라간다고 하죠. 내가 지금 없는 말 하는 거 아니야. 건보료가 갑자기 2배 넘게 늘어난 가정들이 부지기수라고 해요. 건보료가 1.5배에서 2배 넘게 늘어난 가정들이 수두룩하다고 해. 건보공단에 요즘 은퇴자들이 몰려가가지고 난리가 났다고 해요. 하루가 멀다 하고 민원이 폭주하고 있대. 밑에 사람들만 고생을 하는 거죠. 은퇴를 하신 분들은 소득이 얼마 없습니다. 그죠? 가진 거라고는 평생 벌어 모아가지고 장만한 집 한 채나 작은 상가 하나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부인데 이거 오랫동안 내가 살면서 보유하다 보니까 저절로 시세가 오른 거를 가지고 이 부동산 가치 평가액이 늘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기에 기반을 해가지고 전부 다 갑자기 각종 세금과 건보료를 은퇴자들에게도 고령자들에게도 늘려서 받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버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내가 월소득 월급까지 같이 오르는 거는 절대 아니거든. 이거는 처분이 사실상 어려운 그 자산이잖아요. 집이라는 건. 그죠? 처분이 어렵단 말이야. 이러니까 국민들이 버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건강보험료만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부동산 종부세도 오르고 고가 단독주택 보유세도 내년에 또 뛴다고 합니다. 올해도 힘들었는데 내년에 또 올라간대요. 1주택자도 그다지 예외가 없습니다. 무려 50% 안팎의 엄청난 세금 상승을 두들겨 맞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아니 누가 집값을 올려달라고 부탁했던 것도 아니고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의 부동산과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거는 자기들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가격이 폭등을 했는데 1주택자들은 당장 집을 처분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그 집에 살아야 되니까. 삶의 터전이 지금 사는 곳에 있는 국민들이 많잖아요. 근데 집값은 자기들이 정책 실패로 올려놓고 집값 올랐으니까 자산 늘었네? 너 세금도 더 많이 내놔라. 이렇게 뜯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못됐죠? 부당하잖아. 실제 대다수 평범한 국민들의 월소득과 근로소득은 제한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집값 오른다고 월급도 오르는 것 아니거든요. 은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은퇴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정 수입이 날이 갈수록 줄어들게 될 텐데 세금만 거꾸로 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버스 요금도 오르고 지하철 요금도 다 오릅니다. 5km당 추가 요금 2배 이상 인상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당장 전기요금 제도도 개편되게 생겼습니다. 자, 근데 이게 말이 좋아가지고 전기요금 개편이지 이거 사실상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고지서 보세요. 분명히 올라가게 되어 있어. 평균을 보면. 자, 당장 산업 현장 일선에 있는 그런 기업들, 공장주들이 걱정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그죠? 이유가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아니야. 그죠? 아직까지 문정부를 지지하는 분들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솔직히 사람 아닙니다. 인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막말하는 것 아니야. 내가 직접적으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 실패로 피해를 보면서도 바보같이 그거를 지지하고 있다고 하면은 사람 아닙니다. 문정부 지지하면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가지고 일단 오늘의 본론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각종 부동산 세금이 지금보다도 더 많이 오른다고 해요. 내가 단지 내 집을 갖고 있는 것뿐인데 내가 그 집에 살고 있는데 집 가지고 있다고 나라에 내야 되는 보유세도 늘어나고요. 그리고 또 내가 평생 일해가지고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해도 양도세도 늘어난다고 하죠. 내가 죽어서 물려준다고 하면은 상속세 귀신같이 뜯어갑니다. 심지어 부동산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대 규모로 오른다고 합니다. 살아서도 세금을 내고 죽어서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 거의 조선시대 때 그 역사에서 나오던 어떤 그런 거의 그런 수준의 어떤 세금을 보고 있죠. 우리가 지금.
저도 인간적으로 오늘은 주말을 앞두고 좀 쉬고 싶었는데 어찌된 게 제 채널은 도저히 쉴 만한 여유가 나지를 않습니다. 왜냐? 자고 일어나면은 사건 사고가 줄을 이어가지고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를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제가 판단이 안 됩니다. 자, 내년부터 부동산 세금이 또 더 오른다고 해요. 근데 내년이라고 해봤자 다음 달이고요. 다음 달이라고 해봤자 지금 2주도 채 안 남았습니다. 부동산 세금이 또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해 개정된 부동산 세법들이 내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문정부가 세금을 많이 뜯어가려고 공시지가를 또 엄청나게 올려놔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삶의 질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올림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세금들이 전부 다 따라 오르고 있고 아까 보셨던 건강보험료, 건보료 같은 것도 여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바보라 가지고 공시지가를 실제 시세보다 비교적 낮게 유지를 했던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세금을 조금 적게 내고 좀 더 편하고 현실에 그게 적합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지금 문정부가 하는 짓을 보면은 실제 말로는 서민들을 챙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국민들을 편가르게 하고 챙겨주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금을 늘리고 있잖아요. 그 세금 늘려가지고 뭐 제대로 쓰는 것도 아니고 북에다가 다 퍼주고 그죠?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로 돌아오기 힘든 강을 건너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물론 정부 측에서는 또 나름대로 억지로 논리를 갖다 붙이기는 해요.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부동산 세법과 임대차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허허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된다는 거죠. 현실에서는 문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국민들은 각종 세금 부담만 눈덩이처럼 증가하고 있고 또 집이 꼭 필요한 사람들조차 내 집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정부가 부동산 매매를 하면 세금을 엄청나게 뜯어가잖아요. 그거 불로소득이라고. 그러니까 집주인들은 이 오른 집값의 이득을 보고 집을 팔고 싶은데도 팔 수가 없어요. 왜? 세금으로 다 뜯겨가니까 아까워서 못 파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집을 파는 사람이 없으니까 부동산 매물이 실종되어 버리겠죠? 집이 필요한 사람은 많은데 집을 파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는 거예요. 접근 방법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는 전례가 없었던 전셋값 상승조차 맞이하고 있고 심지어 최근에는 월세값마저 전국적으로 폭등하고 있습니다. 월세가 오르면 누가 손해를 볼까요? 집 없는 서민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1, 20대 학생 여러분들 대학교 다니면서 원룸 임대하고 이럴 것 아닙니까? 그죠? 니들 월세값이 오르면은 너희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지를 한단 말입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국민들 지금. 보세요. 지금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24전 24패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이순신 장군을 거꾸로 돌려놓은 게 따로 없어요. 24전 24패래. 100전 100패입니다. 자, 근데 그게 저 24전 24패가 문제는 우리나라라서 문제라는 거예요. 저렇게 정책 실패 굵직굵직하게 할 때마다 저 수많은 세금 낭비, 인력 낭비, 전력 낭비 그리고 국민들의 고통을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뒤집어 쓰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울고 싶어요, 정말로. 정부가 시장 경제에 어설프게 개입을 했다가 지금 역효과가 나오는 거죠. 부동산 가격만 전례가 없이 폭등을 시키고 있고 각종 세금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본인들이 잘못됐다라는 걸 느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정부의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들이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지지자들도 똑같죠. 보세요. 예전에 그렇게 욕을 먹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역대급이었는데 그 후임이랍시고 기어 들어온 사람은 더한 인간이 들어왔어요. 저 변창흠이가 말하는 것 한번 보세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앞으로도 계속 할 거다 이러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앞으로도 계속 하겠대요.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을 보고도 저 사람들은 자기들 머릿속에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는 거야. 이런 전응아들이 대한민국의 장관 그리고 사회 지도층 소꿉놀이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애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장관 최고위 공무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픕니까 그게. 서울 부동산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이유는 바로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부족하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공급은 절대로 안 들리죠. 이 사람들 고집을 보면 개발하는 거 싫다잖아.
환경 타령하고 개발하는 거 싫어하는 좌파니까 말이에요. 공급은 절대로 안 늘리고 규제와 세금만 계속 늘리겠다고 합니다.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가격이 폭등하는 건데 공급은 앞으로도 절대로 안 늘릴 거래요. 규제랑 세금만 계속 늘릴 거래.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부동산 정책이 우리나라가 24전 24패라고 했죠. 이제 25패를 기록하게 생긴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또 이 사람들의 어리석은 고집으로 인해서 충격 효과가 발생을 할 거고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만 세금에 규제에 매물 실종에 피해를 온몸으로 고스란히 덮어쓰게 될 거예요. 지금 한 20대, 30대의 젊은 시청자분들 이제 더 이상 수도권에 집 마련도 못합니다. 가격 저렇게 올랐는데 어떻게 집을 살 거야? 은행에서 대출도 안 해주겠다는데 집 마련 못한다니까? 이제 지지하시면 안 됩니다. 제발 지지하면 안 돼요. 5천만 명이 다 같이 이 피해를 이제 5천만 명 국민들이 전부 다 같이 나눠가지고 이 피해를 뒤집었으니까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것뿐 지금 대한민국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여러 번 건너가고 있어요. 지금 문정부에서 세금을 얼마나 많이 늘리려고 하냐면 부동산에 관련된 주요 세금들은 다 올리고 있습니다. 1번 종부세도 강화되고요. 2번 재산세도 강화되고요. 3번 양도세도 올리고 4번 취득세도 올립니다. 환상의 사중주죠. 부동산에 관련된 주요 세금들이 싹 다 오릅니다. 세금 오르면 이거 누가 냅니까? 그래요. 나와 여러분들 같은 나와 당신들 같은 국민들이 이 세금을 내야 된단 말이야. 보시면 상당수 세금이 대부분 50%에서 많게는 100% 이상 오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를 해본 분들이라면 수익률 50%, 100% 찍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실 거예요. 종부세도 올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53.6%였는데 이걸 당장 내년에 55.8%까지 올리고 2030년까지 무려 90%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나는 거죠. 양도세도 눈덩이같이 불어납니다. 기존의 양도세 최고세율은 62%였는데 이것도 최고세율이 내년에 무려 72% 이상 늘어날 전망이에요. 취득세도 오릅니다. 최고세율 4%가 무려 12%까지 3배 이상 세금이 늘어나게 생겼습니다. 주식 투자해보신 분들 수익률 300% 찍으려면 얼마나 힘든지 감이 오실 겁니다. 1000명 중에서 한두 명도 안 될걸요. 수익 그만큼 기록하는 사람들. 국회는 이미 지난 8월 4일에 소득세도 올리고 법인세도 올리고 종합부동산세도 올리고 지방세도 올리는 등등 수십 가지가 넘는 세금을 모조리 인상하는 방안을 처리해버렸습니다. 더듬어 만진 당 애들이 K180석의 힘으로 머릿수로 밀어붙인 거예요. 이래서 제가 저 인간들 찍어주면 안 된다고 그렇게 곡소리를 냈던 것입니다. 자, 그나마 이 불행 중에 다행인 건지 국힘당 애들이 그나마 이런 부동산 개정안은 잘못됐다고 반발을 해가지고 저 표결에 불참을 했다고는 합니다만 의석수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사실상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의 수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본인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정말로 뼈아픈 문제점입니다. 지금이라도 지금 한국이 얼마나 한국 사회가 위험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나 국민들이 제발 좀 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 안타깝네요. 뿐만 아니라 문정부에서는 그들의 정책 실패로 인해서 부동산 매물이 잠겨버리고 지금 부동산 매물이 실제로 잠기고 있죠. 그리고 또 전세, 심지어 월세 가격까지 역대급으로 폭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문정부는 여전히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아랑곳하지도 않고 임대차법을 끝까지 예정대로 밀어붙이겠다고 합니다. 추진력 한번 보세요. 불도저가 따로 없죠. 문제는 그 목적 지점이 잘못된 방향이라는 게 문제지만 말이죠. 자, 그리고 국회 의석수가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상 이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현명한 소수의 국민들이 알아봤자 민주주의 시스템 하에서는 사실 합법적으로 이거를 가로막을 방법이 더 이상 없는 상황이에요. 전국적으로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과거에 우리가 선택 잘못 내렸었다라면서 단체로 들고 일어나가지고 대규모 집회라도 벌어지면 모를까. 지금 민주주의 시스템 하에서는 합법적으로 이 정부의 폭주를 더 이상 가로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요즘 대한민국이 중우 정치로 흘러가고 있는 이 참담한 상황을 바라볼 때면 그 역사 속에서 나오던 소수의 그런 결단력 있는 영웅들이 바로 어떤 순간에 어떤 심정으로 결단을 내렸을까 제가 그런 거를 한번 새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물론 저는 아무 힘도 없는 일개 청년이지만 만약 내 손에 어떤 힘이 있었다라면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섰을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흘러가고 있는 방향은 너무나도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나는 행동에 나섰을 겁니다. 극우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더라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국민들, 당신들을 위해서 말이죠. 지금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니까? 근데 국민들이 어리석어가지고 그 잘못된 방향이라는 걸 모르면 설사 민주주의 제도에 의해서 그들이 이런 길을 선택했다고 해도 깨어있는 사람이 그거를 강제로라도 바로 잡아야죠. 물론 선문답을 즐기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오만한 발언이라고 하겠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망할 길을 뻔히 알면서도 그 민주적으로 선택된 방법이니까 그 망할 길로 가야 됩니까? 누군가는 핸들을 돌려 세워야지. 절벽 끝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자동차가. 그죠? 그 역사 속에 나오는 그런 영웅들이 어떤 순간에 어떤 심정으로 그런 결단을 내렸을지 제가 요즘 이해가 된다라는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좀 철학적인 얘기죠. 국가가 지금 분명히 잘못된 길로 들어가고 있는데 국민의식의 문제인지 이 뭐 언론의 세대가 되었기 때문인지 우리같이 떠드는 일부만 계속해서 떠들 뿐 대다수 국민들이 솔직히 너무 조용하다라는 거예요. 그 냄비 속에서 끓는 개구리처럼 다들 그냥 에휴 이번에도 또 쟤네들 마음대로 되겠지.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없어 이러면서 무기력하게 길들여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걸핏하면 길거리 나와가지고 난리를 쳤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못하는 거예요. 왜? 언론과 방송 매체가 부추겨주지 않으면은 이 나라의 국민들은 이미 스스로 어떤 사태인지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고 정부의 부당한 정책에 대해서 화를 내기는커녕 애초에 지금 이게 내가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인가? 이렇게 느끼는 것조차 불가능한 이런 지경에 지금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십 가지 세금을 부동산 세금을 늘리고 해가지고 문정부의 세금 수입은 내년부터 당장 또 수조 원이 넘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민들의 지갑 사정은 가난해지고 있는데 정부의 세수만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이 황금알을 낳아주는 거위의 힘이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까? 배를 가르면은 거위는 죽습니다. 결국은 이런 규제 천국 속에서는 기업과 유능한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자본이 떠나가고요. 투자하기 힘든 나라니까. 그러면은 국가 전체가 먹을 수 있는 파이의 크기 자체가 앞으로는 작아지는 순간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세율을 높이는데도 전체 세수는 줄어드는 그런 무서운 시대가 온다니까. 세금을 더 많이 받는데도 세금을 적게 거둬들이던 옛날보다 국가 재정이 이제 궁핍해지는 거야. 왜? 나라의 파이 자체가 작아졌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커다란 파이 수박만한 빵에서 그 10%만 잘라도 그거 배가 부른데 그 주먹만큼 이렇게 빵 크기가 작아져 버리면은 거기서 50%를 가져가도 배가 고픈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파이의 크기 자체, 경제의 파이 크기 자체가 작아지는 순간으로 지금 걸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순간이 지금 이미 우리나라는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제발 좀 지지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 주셔야 되는데 진짜 큰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